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들이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상하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돈이다. 최고죠. 네. 한 방에 주는 것 말고 정기적인 계좌 이체만이 상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확신했죠. 아버지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셨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서울 올라가는데 좀 저희는 엄마만 나오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약간 스타일이 자식이 가든 오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방에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진짜 아빠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맨날 공항에 나와서 울거든요. 이렇게, 아가 가라. 창호가 가잉? 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안 나오시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대웅을 와. 생애 최초로 와.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는데 어색해.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한.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떡해. 이 어색함. 그래서 왜 공항을 나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버지하고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흰 봉투에 신권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속 큰 소리로. 뭘 줘? 받으시더라고. 엄마가 이제 나오시면 안 가시거든요. 그치. 끝까지. 들어갈 때 다 들어갈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울고 있어요. 또 저기서. 왜요? 엄마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이. 근데 그 아들은 1년에 몇 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서러움과 슬픔과 사연이 엄마의 이 눈과 온 몸에 다 있어요. 저보고 이래. 장호가 가라. 가. 제가 아유 엄마 울지 마. 이민 가나? 서울 가지? 울 거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를 하고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버지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서럽게 울 것 같아. 울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 서럽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연출하시네 진짜. 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맛있다. 신권이 이렇게 신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알죠? 오늘 윷놀이를 내가 오늘 윷놀이가 몇 판이야? 신권이 안 넘어가니까 침발라가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착착착착착 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잠바 입고 다니시니까 잠바 이쪽에 넣고 여기 가시는 거예요. 전 쪽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참 나의 눈물이 무한하다 진짜 하고 있는데 와 정말 희한하게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순간 딱 나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극장처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버지 등 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아주 심하게 내려앉으신 거.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검정색 현무암을 깨서 밭담 쌓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뒷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거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거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시청자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이고. 엄청 지금 선생님 얘기에 공감을 네. 엄청 많이 어디 계신? 저쪽 끝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왈칵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럴 때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저를 키우시느라 그러셨을 거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고민이에요. 그래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막둥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막둥이는 너그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도 나오고 엄마는 못 낳고 엄마는 글도 모르고 엄마는 참 짜잔하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무슨 말이야 엄마. 난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래요. 그럴까? 근데 이 기법인 것 같아요. 엄마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일하고 살아. 엄마 늘 고맙고 내가 미안해. 엄마 인생 나한테 써서.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 글 모르시거든요. 학교 다니신 적이 없어서. 제가 엄마 이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삶은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나로 나를 확인할 방법이 지금 60, 50 어른들이 별로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 삶이 없어진 게 아니다. 엄마가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무언가가 잘 되거나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엄마가 있어서 이걸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른들에게는 맞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추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엄마가 뭐 야 그랬다 그러면 그치 그치 예. 네 애비 같은 놈 만나지 마라 그러면 그치 예.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다 봤잖아 옆에서. 난 엄마 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항상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깊다. 그렇게 마음 쓰는 딸이 있어서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고. 모습만 봐도 다 풀리실 것 같아요. 들어주는 딸이 어딨어 엄마 말을 다. 엄마한테 지금 짧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네. 네. 와. 김미정 씨 사랑합니다. 아,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엄마하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7살이 됐죠. 근데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딸에게 갔어요. 은혜에게. 그래서 이상적 사이예요.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제가 막 은혜야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이름도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가 얘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란 단어를 인지를 못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하고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먹먹함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는 말투가 이렇게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쳐도 그러면 은혜야 어디가 다쳤어 막 이러는데 쌍둥이 해병대로. 뭐야 문제가 뭐야? 군대 갈래? 기합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색해서도 나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자괴감이 계속 들죠. 아 난 참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남들한테 소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애들이 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동하고 상담해 본 결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소통에 대한 상담받으러. 나 지금 소통 강사인데 나 지금 대한민국 소통 강사. 제가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근데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으로.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은혜가 막 뛰어나서 막 아빠 하고 막 안기는데 쌍둥이들은 둘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 눈치를 보고 은혜 아빠. 아 대박. 은혜 아빠.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게? 슬퍼. 뭐라고? 그랬더니 은혜 아빠. 왜? 저보고 은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너무 편애하니까
자기들한테 야 정신 안 차려 4살이야 네 살이야. 스스로 알아서 못해 똥 싸고 스스로 닦어 4살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은혜한테는 은혜야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말을 못할 때는 문제가 저쪽에 있었다가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문제다 아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정서인지도 모르겠고 은혜한테는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받은 게 반사적으로 나간 거고 쌍둥이 아들한테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한 적 없고 누구한테 나쁘게 하려고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막 때리면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리고 욕하면서 가르친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긴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아 연기를 해야 진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하자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연기 들어갔죠 이렇게, 은혜야 했다가 일로 와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이렇게 한 3개월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아빠라고 안 불러 김창호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창호 아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네. 그러다가 또 연기를 3개월 또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빠라고 그래서 예전에 영상통화할 때는 당연히 은혜가 받죠 이제는 은혜야 동생들도 좀 바꿔줘 그럼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연기라도 한번 하고 세레모니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면 애들이 또 이게 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야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그럼 죽는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좋은 말이야 내가 내 부모 세대에 내가 내 선배 세대에 안 좋은 걸 받았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욕하면서 담는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연기라도 10% 해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연기가 어느 날 조금은 진정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이 과연 우리는 사이가 좋은가 좋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럼 사이는 몇 가지 사이가 있습니다 무슨 사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또 부부, 부부나 연인 사이 그러니까 남녀 사이 자녀, 그리고 자녀 사이 직장. 그리고 나와 내 일과의 사이 자 그러면 사이가 좋으려면 뭐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배려. 배려 또요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해 보는 네. 거 또요 존중, 존중 믿음, 뭐. 또요 자기 애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기 애를 줄여야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자기 애를 좀 줄여야죠.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의 없는 사랑은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언어거든요. 가족은 예의 없게 해도 괜찮아. 막 해도 돼. 가족이잖아. 네가 이해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이해해. 그리고 너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다른 데 가봐. 나 박은혜야. 맞아. 나도 애 셋을 키우고 독박 육아를 하고 지쳐 있을 때 남편이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거를 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은 당연스럽게 욕바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의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드러나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애한테 그렇게 말하니? 걔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걔가 아무렇게 살아도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엄마 너니까 그러는 거야. 배 아파서 낳고. 그럼 이제 애들도 이제 정말 피곤한 엄마다. 아빠하고 새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는 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항상 사랑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화가 나면 또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난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야 진짜. 정말 화가 나네. 배가 고프네. 갑자기 또 배가 고파 또 막. 맥주 마시고. 맥주 한잔 해야지. 맥주 한 잔. 그래야 잠이 오네 또. 그리고 또 그러고 일어나서 또 살이 찌네. 맞아요. 또 짜증나. 니들 때문에 엄마 살찐 거야. 엄마 니들 낳기 전엔 장난 아니었어. 지금 엄마 장난꾸러기 됐지만은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엄마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 갑자기 엄청 잘해줬다가 맞아. 갑자기 또 화냈다가 갑자기 사과했다가 그래서 문을 잠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엄마는 또 벌컥벌컥 문을 열고 왜 잠갔어? 왜 잠갔어? 엄마가 문 잠그지 말래 그랬지. 뭐 했어? 어? 핸드폰 줘봐.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엄마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도 알아 저분들 중에 그럴지만 너 저기 방에 문 잠그고 뭐해?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뭐해 너? 맞다고 지금. 네, 그런 분이 있으면서 그럼 정말 이 집 피곤하다.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본 우리의 인식이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 너도 너의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 눈치 보지 마.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우리 딸의 공간이 필요해.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오는데 그래 지민이? 응 걔? 뭐뭐랜데?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자기가 나.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이상하네.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괜찮아. 그렇죠.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랑할 때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막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아.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순 한국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야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요즘에 음. 그 한 마을에서 키우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낮에 학교를 못 가니까 같은 학부용 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마시라. 그러면서 한 집에 뭐 3명씩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 있는 엄마가 학원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태워가는 전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을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을이나 그게 참 이상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한 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저 두 부부분이 같이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 부분들은 진짜 되게 오늘 되게 좋은 말 건졌다라는 표정이 이게 확실히 보이네요. 나도 지금 이 얘기를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어. 맞아요. 왜냐하면은 꼭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남편하고 안 듣고 혼자 각각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보, 나 오늘 들었는데 당신은 뉘앙스가 틀려 쳐먹었어. 그 뉘앙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당신의 자세야.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라, 같이. 같이.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자가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보통 강연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이 있어도 들으려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 나이가 든 사람,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성공을 해본 사람일수록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강연을 갔는데 강의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어요. 2종류예요. 중학교 남자애들. 차라리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좋아요. 중2병이지. 중2는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래 유머 해야지 뭐. 그렇지. 유머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기려고 애쓰네. 와 핵노잼 와 하면서 막. 아 이거를 저 들으라고 그런 언어 화법 있잖아요. 자기 독백인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자기 친구들끼리. 혼잣말로. 어땠어요? 마음이. 네? 정말 그 기억이 되게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시면은 좀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세요? 그때 눈을 좀 감았다 뜨시면 아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절망적이죠. 그냥 그때 생각했어요. 아 청소년은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는 나의 영역 밖이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20년 전에 강의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 강연 갈 때 이제 5급 이상. 이제 5 이상 되면 이제 표정에 다 급수가 써진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먼저 안 웃고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2급이 웃으시면 이제 눈치 봤어.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왜 남자들은 안 듣지? 안 들으려고 하지? 근데 그때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수백 번 하다가.
한국 남자들이 어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할 시기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남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형들, 군대 선배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말을 안 하고. 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아버지가 없어요. 일단 권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쫄았다가 나이 먹고 나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랑 말하면 말 자체가 안 돼. 괜히 쌈만 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먼저 올라갈게요. 아니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30, 40, 50이 됐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고 느껴요. 근데 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뭐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걸 들어? 강사한테.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때 여성들이 지혜롭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주변 남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게 강연도 그렇죠. 저는 전에 이런 강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저희 신랑이 잘 안 봐서 좀 봤으면 싶은 거였고 저희 신랑이 너무 평소에 좋은데 이 갑자기 욱하고 그거가 저는 좀 불만이어서 다 좋은데 마침 주제가 법률 스님의 화를 다스리는 법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다가 자리를 싹 양보를 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막 물려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여보 어제 법률 스님 그거 들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 그냥 살래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연 주제가 그래서 아니 뭔가 대단히 내가 지금 잘못했다. 자, 남자한테 누구 다른 남자의 강연을 소개할 때는 되게 지혜롭게 소개하면 좋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효과 정말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강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김창욱 강사님 알아? 김창욱 강사님? 나 너무 좋아. 자기 딱 들어봐봐. 자기는 딱 듣고 이거 바뀌어야 돼.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이 있어? 자기야 나 좀 줘봐봐 링크. 이런 훌륭한 남자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원래 훌륭하신 분. 원래 훌륭하셔서 강연이 전혀 필요 없는 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죠. 자기야 김창욱 강사 알아? 요 정도. 매트하게. 강사 알아. 자기 한번 들어볼래? 내용은 별로 없거든. 근데 웃기더라. 연기 잘해. 아니 칭찬하면 잘해 안 돼요. 칭찬하지 마.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오며 가며 들어봐봐 그냥. 몇 번 웃기더라고 나 진짜. 개그맨인가 뭐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의 들어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우주의 중심을 남편으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덫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덫을 쳤잖아요, 홍지민 씨가. 자기야, 내가 하나 더 쳐놓고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봐.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봐. 발목땡이로 아예 확 잘라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또 뭐 교훈적으로 좋을 거 있지 뭐. 이게 아주 아주 최악의. 아주 일차적인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언어 화법을 왜 우리가 익숙치 않았냐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 중심의 언어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 그리고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착하다. 나도 그런데.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으니까 되지? 이게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네. 엄마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남한테 스스로 감탄 안 하고 평가 많이 해요. 아, 나 그 노래 듣고 완전 눈물 났잖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잘하대 노래. 노래 잘해. 그래서 이제 항상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감탄하지 않죠. 그러면 저쪽이 삶의 주체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이 행성에서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탄하는 게 되게 그 사람 중심적 화법이거든요. 애가 뭘 했어요? 와, 완전 놀랍다. 오, 대박. 되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아이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하고 관계에서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 언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남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성과가 낮거든요. 그럼 남들이 야, 너 문제 있어. 그럼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 그런 위치도 가고 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성과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무슨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고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애 안 낳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 못하고. 근데 SNS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저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쩔 때는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롭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남편 흉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같이 남편 흉도 봐주고 거기서도 요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그냥
얘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힘들겠다. 이런 약간 공감되는 말들을 들어주면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김호중 씨는 어떤 거 그런 게 저는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음, 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내 감정을 파악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감정에 솔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야 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아,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가 그런 얘기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신용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웃는 상, 웃는 상.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그런 교육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성향이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남한테 제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저는 계속 이제 웃고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제 스스로가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이제.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전에 목소리를 되게 정중하게 하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성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당 가서도 단무지 떨어졌습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친한 전라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남산 2호 터널인가를 가는데 2,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딱 내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전라도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 목소리 가짜인데? 근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냐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저 예의 바른 사람이죠? 저 이 터널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 보통 무례하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졌어요. 어설픈 이미지는 가졌겠지만 그때보다는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아오신 것도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에도 좋은 일 하셨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그러지 말고 10% 20% 정도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르지 않아도 선생님이 소중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좀 내 자신과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표정의 메이크업을. 슬픈 표정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 슬픈 표정을 감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웃겨주는 거였어요. 제가 또 좀 웃기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웃겼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표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관심 받아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받아야 될 따뜻한 관심을 주위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나중엔 가면이 돼버렸어요. 가면이 돼가지고 굳어져 버렸네요.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옷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그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엄마가 친구들하고 하는 걸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문대도 떨어졌고 재수해서 엄마는 날 똥멍청이라고 부끄러워하고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가치가 없으니. 버려야 돼, 가치가 없는 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희한하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 이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 없잖아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근데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했겠죠. 전화해서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난 네 마음 이해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죽지 마. 창호가 죽지 마. 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근데 이제 걔가 가만히 있더니 진짜 제 운명을 바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씨. 얘는 농담인 줄 알은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살으니까. 제가 멋쩍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건 내 잘못이다. 한 번도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살면서 언젠가는 나쁜 마음이지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면서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묘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었고 저도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킨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자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12회. 사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2가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결혼했나요? 두 번째, 이혼했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그 2개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딸을 주고 싶어. 딸을. 딸을 주고 싶어. 우리 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사는 게 괜찮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난 엄청 화목한 가정 애들 막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괜히 분란을 생길 걸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연적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되게 어렵게 3번 만에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이 낳기 전부터 제가 은혜라고 지었어요. 저랑 똑같아요? 오. 은혜라는 이름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와, 엄청 예쁘겠다. 엄청 이름이 되게 좋은 거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니까. 근데 이제 딸이 그 유치원을 갔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줬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그거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야, 유치원도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는 때도 이제 계속 저를 보면서 신발을 벗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가기 싫으니까. 보내면서도 마음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제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적응 못하면 얘가 앞으로 살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머리가 띵 해지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했냐면 이랬거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갑자기 눈물이 거기서 유치원 앞에서 막 나는 거예요. 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나를 이 눈빛으로 40년, 50년을 봤구나. 이 아련한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자녀이든 연인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 받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엄마가 날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려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